자, 그러니까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뭐 한 45일 전쯤 해서 우리 집 잘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입주자 사전 점검. 이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자만 따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으시면 좋냐면 내 집 잘 지어졌는지 보러 가실 때 요거는 꼭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집 사러 갈 때 그럴 때도 점검하셔도 좋아요. 아무튼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만 따로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 시리즈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위 세대에서 주로 발생되는 하자들 20건 모아봤고요. 공용공간에서 발생되는 하자들 11건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5개 공간에서 주로 어떤 하자들이 발생되는지 15건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총 20건의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자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창호 떨림. 이 창호를 열고 닫으면서 특히 이렇게 닫을 때 이 창틀 진동으로 옆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하자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이만큼씩이 벌어졌어요. 붙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겨우 뭐 붙어 있을 때도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살짝 떨어져 있기는 해. 그런데 창문을 닫고 열고 하면서 계속 진동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많이 벌어지죠. 이렇게 이게 영상으로 보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데, 충격에 문틀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창,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흔들리는 창 한번 보시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저 부분이 이제 흔들리는데,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창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창입니다. 문을 닫았지만 전체적으로 딱 붙어 있어서 도배지가 창틀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바짝 신경 써야 되냐면 단열 규정 때문이에요.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단열 규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게 2011년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표고요. 두 번째 게 2016년도의 표입니다. 세 번째가 2018년도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인데, 쉽게 얘기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는 경질 우레탄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56mm만 붙여도 돼요. 왜냐면 열 관리율 0.36만 만족하면 되니까. 두 번째, 2016년도에 열 관리율 0.210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질 우레탄이라고 하는 단열재가 102mm가 들어가야지만 돼요. 거의 2배 늘었어요. 세 번째, 2018년도에 시행되는 0.170이라고 하는 열 관리율을 맞추려면 경질 우레탄이 130mm가 들어가야지만 규정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56mm, 그 다음에 102mm, 지금은 130mm라고 하는 되게 두꺼워지는 두께의 단열재를 넣었는데, 이렇게 단열재의 규정이 세진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창 떨림 하자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죠. 아까 130mm 단열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열재 위에 석고보드 들어가고 마감재 들어가고 창틀이 이 벽에서부터 10mm는 돌출이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170mm가 튀어나와 있어야 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0mm가 창틀이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골조에서 튀어나와 있잖아요. 골조에서 창틀이 이렇게 170mm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왜? 단열재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80mm는 골조 턱 위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그래야 창문이 턱 위에 올라가 있어야 골조에서 힘을 받아줄 거니까. 창문을 완전히 쑥 뺄 수 없는 거고, 그래 너 8cm는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17cm는 단열재 두껍지? 오케이, 나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창틀이 점점 밖으로 나와 있는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진 거예요. 17cm나 튀어나와 있는데 17cm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돌출로 문을 닫으면서 흔들리는 이 진동이 옛날보다 훨씬 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정확히 두 가지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진동 방지를 위한 키퍼, 요 있죠, 키퍼. 문 찰카락 잠기게 해주는 이 키퍼, 이게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문을 쫙 닫았을 때 잡아주는 이 키퍼, 얘를 키퍼라고 그러는데 이 키퍼가 2개소가 하나, 둘 이렇게 2개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키퍼 주변으로 이런 브라켓들이 키퍼 위아래로 인접해서 걔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찰칵 닫혀서 키퍼가 쫙 물어주는데 키퍼가 땡겨서 딸려가지 않으려면 브라켓도 물어주고 키퍼도 2군데 구여야지만 문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밀실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지구 볼까요? 이렇게 브라켓이 막 되게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17cm나 튀어나와 있고 저게 막 되게 중량의 창짝이 또 달릴 테니까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의 브라켓들이 있기 때문에 단열재가 여기 이제 와서 붙을 텐데 단열재가 저기 딱 창틀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10mm를 띄워줘요. 단열재를 이 창틀에서 아예 10mm를 띄워줘서 그 10mm는 이런 E형의 돌출물들의 우레탄이 다 파고들어서 짱짱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레탄을 다 쭉 싸서 창틀 주변으로 우레탄이 쫙 다 들어가서 브라켓을 잡고 있는 그 돌출물들 사이사이도 전부 다 꽉 채워줘서 꽉 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창틀이 떨리는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키퍼와 이 창틀 주변에 꽉 찬 우레탄으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을 때 두 번째 보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창,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경우 보수 요청하셔야죠. 보수 요청해야 되고, 또는 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3가지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배지 살짝 벌리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좀 싹 이렇게 벌려서 도배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구멍을 뚫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나, 둘, 3군데 정도 구멍을 타공을 해요. 구멍을 타공을 해서 그 구멍에 우레탄 폼을 이 창틀 주변에 전부 다 부글부글 할 수 있도록 폼을 쏴줍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우레탄이 좀 삐지고 나올 거예요. 삐지고 나오는 거 칼로 잘라내고 다시 도배지 쫙 붙이고, 이렇게 하면 옛날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의 창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자. 실외기실 4인장 균열. 4인장 균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서리 쪽에서의 대각선으로 뻗치는 이런 균열, 요렇게 지금 크랙이 갔잖아요. 여기도 보이시죠? 요렇게 지금 크랙이 갔는데, 이런 크랙들, 이걸 4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이렇게 벽면이 있을 때 개구부가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있어요. 이렇게 개구부가 나 있어. 그러면 응력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래서 모서리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힘의 합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대각선으로 크랙이 이렇게 갑니다. 이걸 4인장 균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4인장 균열이 생기는 대표적인 위치가 실외기실이에요. 실외기실. 이게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외부에서 관통 균열인데, 이게 보통 외부에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유입이 되거나 안에서 봐도 균열이 가 있으면 이게 보기 싫잖아요. 이런 균열이 이렇게 쭉쭉 가 있으면 이게 뭐가 좋겠어요. 우수 유입 및 미관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현장에서는 시공 때 저런 4인장 균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선으로 철근을 좀 배치해.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창문 개구부가 있으면 주변으로 이렇게 철근을 쫙쫙 배치를 했잖아요. 사선으로 크랙이 갈 거기 때문에 사선으로 크랙이 벌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크랙의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배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PVC 판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PVC 판을 4군데 모서리에다가 댑니다. 예. 이게 응력 분산 공면판이라고 하는데, 저 PVC 판 자체가 크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얘가 막아줘요. 예. 굉장히 이게 더 효과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성이 있는 고기능성 외벽 도료로 아예 벽을 칠해주는 거예요. 외부에 수성 페인트 바르기 전에 맨 처음 골조면 상태에서 저런 기능성 도료를 칠해줘요. 그러면 얘는 평균 1mm 정도의 탄성이 있어서 매우 큰 겁니다. 1mm 정도까지의 크랙이 늘어나는 거는 얘가 그냥 그대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탄성이 있는 어떤 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가더라도, 콘크리트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균열이 가더라도
관통 크랙이 가더라도 실내 쪽으로 물이 들어와 갖고 2차 하자, 3차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도록 이런 방법까지도 쓰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창호 주변의 4인장 균열에 의한 누수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막 크랙들 막 쭉쭉 가 있죠. 자, 세 번째, 실외기실 또 나왔습니다. 실외기실에서 보셔야 될 거 많아요. 실외기실 방충망 이번엔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세로로 긴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로로 긴 개구부다 보니 가운데가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져 가지고 방충망이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래서 가운데 부분에 아예 이렇게 뭔가를 고정해 주기까지도 하고, 이런 별도로 내구성을 확보해 주는 별도 장치까지도 달아줘서 어떤 유격이나 흔들림을 없애주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집 가서 흔들어 봐야죠. 이게 좀 심하게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덜렁덜렁 거린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배풀이 얼었어. 도배풀이 얼어서 이런 거 화면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좀 파도 치는 것 같은 잔물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도배지에서 뭔가 시로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속된 모습 보여진다. 이거는 도배풀이 얼은 상태로 그대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생긴 하자예요. 이게 결국은 겨울철에 도배를 해서 좀 날씨 좋을 때 다 도배를 하면 좋겠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특정 세대는 겨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나온다고요. 마침 재수 없어서 우리 집이 겨울에 걸려가지고 우리 집 도배풀이 다 얼었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보기 싫다고요. 이게 무슨 모양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방지하기 위해서 풀을 이렇게 미리 칠해 놓는데, 이 풀 칠해 놓은 거를 춥지 않은 곳에서 좀 비치를 해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날이 좀 추워졌다 싶으면 농도를 좀 올려야 돼요. 도배풀의 농도를 좀 올리고 피막은 좀 얇게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도배풀 농도를 올리고 피막을 얇게 하면 이런 동해에 의한 하자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세대 현관문 같은 이런 철제 도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철제 도어는 페인트를 칠합니다. 도장. 요 페인트를 칠하는 면이에요. 이렇게 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고 얘 도배가 와서 이렇게 살짝 감기거든요. 이렇게 와서 위로 이렇게 살짝 감겼잖아요. 요 감기는 요 면, 요거 이렇게 쫙 하면서 칼로 이렇게 쫙 자르게 되는데, 그렇게 자르면서 이 부분 좀 지우고 볼게요. 이 부분이 까졌어. 페인트 칠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도배가 와서 시공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 우리 집에 있는 철제문의 도장 상태는 이런 전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옆에 여기가 특히 더 많이 까지니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잘 들여다 봐야겠다. 손상된 곳이 틀림없이 한두 군데는 있을 테니 이 부분은 잘 들여다 봐서 까진 곳이 있으면 이렇게 터치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자 6번, 아트월 타일 변이가 많이 생기는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밴딩이 돼서 이 아트월 밑에 거는 요렇게 밴딩이 됐고, 위에 거는 요렇게 밴딩이 돼갖고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단차가 났잖아요. 아트월 타일 밴딩이 돼서 단차가 심하게 난 거야. 밑에 거는 이렇게 배불렀고 위에 거는 이렇게 배부른 밑에 타일에 막힌 줄눈으로 옆에 와갖고 반 와가지고 붙였으니 여기가 더 도드라지는 거죠. 단차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단차가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밴딩, 얼마냐? 1mm예요. 1mm. 1mm 이상의 밴딩이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딱 붙여봤을 때 1mm가 벌어졌어. 그러면 얘는 사용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mm 사실 뭐 얼마 안 되는데, 타일을 중국산 타일이 많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살짝 휘어지는 이런 문제의 타일을 그대로 포장까지 해서 국내 반입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밴딩된 타일을 붙일 때는 특별히 검수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거죠. 7번째, 선반 설치 불량인데, 이게 이제 주로 신발장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다보가 있어요. 다보가 밑에 이렇게 선반을 고정해주는 이런 철물인데, 그냥 밑에 받치기만 하는 다보도 있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쏙 끼워주는 다보도 있어요. 구멍을 끼워서 여기 쏙 끼워주는 다보일 경우에는 그 위치가 안 맞으면, 구멍은 여기에 있는데 얘는 여기에 와 있어.
그럼 이 구멍이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렇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겠다. 구멍 뚫린 위치와 다부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지 않은지 요걸 좀 꼭 보셔야 되겠다. 이게 주로 어디서 나냐면 신발장 중에서도 분전반이 거기 들어있는 신발장이 위치가 있어요. 그 분전반 때문에 이렇게 선반을 타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8번째, 틈새가 있죠. 벽에서부터 요만큼 틈새가 있어. 이게 틈새가 있어요. 여기도 요만큼 틈새가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 선반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걸로 모델하우스에서는 시공을 해놓고 현장에서는 짧은 선반을 잘못 갖다 놓은 거죠.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저 선반을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다 잘라 갖고 와갖고 그냥 턱턱턱턱 얹고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틈새가 생기기도 하는데 뒤에 딱 붙어야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놨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벽에 가서 딱 붙어야 될 수 있도록, 벽이 살짝 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벽이 살짝 휘었으면 살짝 휜 거대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벽에 휜 거대로 선반도 같이 잘라져서 벽에 딱 붙어줘야 뭔가 물건을 놨을 때, 얇은 물건을 놨을 때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겠다 라는 거죠. 9번째 하자는 주방 가구의 하부장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이만큼 노출이 돼 있어. 이거는 이런 선반이 좀 이만큼 충분히 왔어도 되는데 그걸 이제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분배기 바닥이 전부 다 저렇게 노출이 됐는데 물건을 놓을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바닥이 다 보이는 것 자체도 좀 미관상 좋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 거죠.